안녕하세요. 차마카세 민경빈 기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 더뉴 스포티지입니다. 먼저 차마카세 전체 요리로는 페이스리프트된 더뉴 스포티지의 내외장 디자인 설명드리겠습니다. 색상은 그래비티 그레이고 최상위 트림 X라인 모델입니다. 차의 얼굴부터 설명드리죠. 기아의 디자인 철학이 담긴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 적용됐습니다. 별자리를 형상화한 라이팅 시스템은 기아의 패밀리 룩을 완성합니다. 차체 크기는 전장이 25mm 길어진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X라인은 디자인 패키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급감을 주는 검정색 강조되고요. 라디에이터 그릴은 일반 모델과 달리 세로로 쭉 늘어서 있고 앞뒤 범퍼, 서라운드 몰딩, 도어 사이드 몰딩 등 외장이 검정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블랙 전용 휠, 또 차체의 연결성을 높이는 부분입니다. 외장의 고급스러운 블랙은 내장으로 연속됩니다. 헤드라이닝과 시트에도 블랙 스웨이드가 적용되고요. 실내 디자인은 영상으로 한번 빠르게 확인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실내 공간감도 충분합니다. 178cm 성인 남성이 운전하던 시트 포지션 그대로 뒷좌석에 앉더라도 무릎 공간이 주먹 3개가량 남습니다. 헤드 공간도 충분하고요. 트렁크 평탄화도 버튼 하나 조작하면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차박도 문제 없고요. 이번 더뉴 스포티지는 큰 변화를 가져갔다기보다는 기아의 디자인 방향성을 확인하는데 조금 더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주행을 하면서 이 차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인 DCT 7단에서 오토미션 8단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DCT와 오토미션의 차이가 뭐냐? DCT라는 게 이제 결국은 클러치하고 그 구동축이 2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 내부로 삽입된 또 하나의 축이 있어서 예를 들면 홀수단은 뭐 A라는 축하고 연결돼 있고 짝수단은 B라는 축하고 연결돼 있어요. 결국 이번 일반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그 변속 중간중간에 동력이 끊기는 동력 손실이 발생하는데 DCT 같은 경우는 두 단 중에 어디든 늘 엔진과 구동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력 손실이 적어서 효율성이 높지요. 다만 제작비가 조금 많이 들고 일반 변속기 대비 2배 정도 비싼데 그런 면에 비해서는 일반 결국 수동 변속기와 거의 동일한 효율을 내기 때문에 연비 향상면이나 출력 향상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변속기입니다. 변속이라는 것은 실제 변속 단수가 여러 개로 나눠질수록 미세하게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뭐 파워면이나 특히 연비 절감면이나 소음 진동 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극단적으로 수동 변속기를 갖다 1단과 2단만 가지고 80km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1단 기어 가지고 시속 50km까지 쭉 올리면 엔진 RPM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겠죠. 그다음 2단 변속을 하면 변속 충격도 있고요. 그런데 보통 79에서 80km에서 4단 변속이 가능하도록 4개의 단으로 나눠주면 보다 스무드하게 변화가 가능한 것처럼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변속 단수를 다양하게 많이 나눠 놓을수록 보다 완만하고 충격이나 효율 면에서는 적다. 훨씬 높게 이제 효율성은 좋고 충격은 적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 2단 사이를 갖다가 딱 특정한 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변속이 그냥 일반적이면은 그냥 우리가 1단을 놓고 예를 들면은 오버드라이브를 해도 살짝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버드라이브라는 기능이 RPM이 좀 올라가더라도 1단을 쭉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딱 그 특정 속도 영역에서 1, 2단에 갖다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변속을 한다라고 하면은 변속 충격이 심하게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DCT 7단에서 오토미션 8단으로 바뀐 스포티지의 새로운 스포티지의 승차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스포티지는 하부가 단단하다. 하부가 단단한데 그 단단함이 뭔가 역동적인 드라이빙을 가능하게 하는 단단함이라기보다 요철을 만났을 때 통통 튀고 좀 부드럽게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조금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단단함을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차만 두고 봐서는 뭐 요철을 지나거나 아니면 뭐 속도가 조금 올라갔을 때 지금도 한 100km 정도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좀 단단한 느낌이 강하지 이게 부정적인 단단함이라기보다는 좀 훌륭한데요. 튜닝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변화를 가져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운전하는 느낌으로는 단단함이 불편한 단단함이라기보다는 좀 괜찮은 단단함, 그러니까 주행감을 방해하지 않는 단단함으로 보이고요. 이 차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인 DCT에서 오토미션으로의 변화, 주행감에 있어서도 이 차는 장거리용도 쓰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내 주행이 더 잦기 때문에 시내 주행에 있어서 얼마큼의 차이를 보이느냐가 핵심이 또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시내에서 주행을 잠깐 해봤는데
이 DCT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시내 주행을 하면서 1단 2단 왔다 갔다 할 때 그 꿀렁거림이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오토미션으로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은 모두 잡혔고, 그리고 또 DCT 같은 경우에는 뭐 7단으로 돼 있었고 지금은 오토미션 8단이니 성능 측면에서, 그러니까 고속도를 내고 가속도를 내고 그리고 앞에 토크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개선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악셀을 밟았을 때 차가 꽤 잘 반응하는 느낌입니다. 딜레이도 전혀 없고, 이 차가 막 대단하게 높은 cc의 차도 아니고 엔진 성능이 또 새로 개발된 엔진이 적용된 그런 모델이 아니기도 한데 충분히 성능은 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연비를 DCT에서 오토미션으로 바꾸면서 연비가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라는 의문이 들고 문제도 제기가 됐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인연비는 DCT 7단을 썼을 때와 오토미션 8단을 썼을 때 모두 같습니다. 공차 중량이 늘어나고 미션이 DCT에서 오토로 바뀌었는데도 연비를 유지했다는 건 다른 부품들의 조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고요. 또 몇 가지 차량의 변화들이 있는데, 핸들은 D컷 핸들이 들어가 있고, 저기 인도에 잠깐 자동차 취재를 하러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인도 브랜드들도 D컷 핸들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D컷 핸들이 굉장히 많이 보편화됐고 되게 주행하는 데 있어서 좀 편안함을 제공하지 않나. 이 차는 정전식 핸들 그립이 적용이 됐습니다. 크루즈 모드를 적용을 하고, 이전에는 크루즈 모드를 적용했을 때 핸들을 잡고 핸들의 조향을 조금씩 해야 핸들을 잡으세요 라는 표시가 뜨지 않았는데, 이 차는 오토파일럿 모드를 켜고 핸들에 손을 얹고 있기만 해도 제가 핸들을 잡고 있는 걸 인식을 합니다. 핸들을 그냥 가만히 올려놓고 이 차가 크루즈 모드가 저를 이끄는 대로 쭉 달릴 수 있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피로도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 개선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워낙 기아가 좀 말랑말랑한 승차감을 잘 구현해내서 이 차가 유독 딱딱하다고 느껴지는 걸 수도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제가 EV9 모델 타봤을 때 항상 EV9에 대해서 항상 좀 칭찬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뭐 혹평이 있는 차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승차감에 있어서는 되게 말랑말랑하다, 에어서스가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말랑말랑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 차에 비하면 딱딱합니다. 차의 체급이 다를 뿐더러 차가 어떤 차의 목적성이나 이런 것도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랑 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정도 승차감이면, 이 정도의 단단함이면 주행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불편함을 느끼는 단단함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한 110km 정도 수준에서 코너 진입을 하고 있는데, 코너 진입했을 때 100km대에서 코너 들어가서 주행하는 것도 훌륭합니다. 급한 커브는 아니었지만 이 정도 커브였어도 110km로 들어가면은 사실은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느낌도 전혀 없네요. 조금 속도를 높여서 100에서 120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120 정도 되니까 풍절음이 조금 들립니다. 물론 뭐 불편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 정도의 풍절음이 없는 차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차에 적용된 오토미션 8단도 마찬가지죠. 이게 110km, 120km 그 이상의 시속으로 넘어가도 전혀 뭐 차가 더덩 하면서 뭐 미션 체결감이 든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쭉 올라가고요. 내려갈 때도 전혀 부담 없이 내려갑니다. 주행감을 메인으로 올려드렸다면, 후식으로 한번 스포티지 관련해서 잠깐 제가 들었던 재밌는 내용들, 아니면은 스포티지를 선택할 때 고려하실 만한 내용들 한 3가지 정도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다이얼 관련된 건데요. 다이얼 기어 노브가 좀 도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최근에 나온 기아 차량들 보면 컬럼식으로 많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다이얼로 쓰는 게 좀 불편함이 있지 않냐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다이얼을 변경하는 거는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얼로 쓰는 거는 어떤 기아의 헤리티지를 계속 이어가는 방식으로, 사실 이게 언제부터 헤리티지였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기아의 헤리티지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고, 컬럼식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이얼식을 사용하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 변경되지 않은 거는 그냥 그런 불편함에 대한 피드백을 받지 않아서는 아니고, 불편함이
다이얼 노브를 컬럼식으로 바꿀 만큼 크지 않았다라고 기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공조 시스템과 인포테인먼트 하단에 있는 이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두 가지를 간편하게 한 화면에 담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적용한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보면 주행 중에 저희가 미디어를 틀어놓고 소리를 높이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공조장치의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고 싶다거나 이럴 때 다이얼을 돌리면 어디에 설정되어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낮추고 싶다거나 아니면 히터를 높이고 싶을 때 다이얼을 돌렸는데 소리가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커진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것 또한 불편함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번 부분 변경 모델,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는 변경할 수 없었고 다음에 완전 신차가 나올 때 변경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헤드램프, 그러니까 기아의 디자인 철학이 들어가 있는 스타맵 라이트닝이라고 그러죠. 별자리를 본따서 만든 라이트닝, 헤드램프 등이 사실은 저 헤드램프 때문에 가장 전면에서 보이는 게 그릴과 헤드램프가 자동차의 인상을 크게 좌우하잖아요. 근데 그 크게 좌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헤드램프가 디자인이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스포티지와 소렌토 그리고 카니발까지 굉장히 동일선상에 있는 느낌을 줍니다. 사실은 패밀리룩, 그러니까 한 브랜드의 디자인 철학이 들어가 있어서 차급에 따라서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사실 변화의 폭, 그러니까 변화, 디자인적인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타맵 라이트닝에서 조금 변주를 줄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 다음에는 새로운 것들을 기대해봐도 좋겠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스타맵 라이트닝은 새로 적용이 됐고 이번에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그건 개인의 취향이니 뭐 개인의 판단에 맡기면 되겠지만, 이 두 가지 불편했던 점들, 다이얼과 앞에 공조 시스템, 이 두 가지에 관련해서는 아마 이게 너무 불편했다, 나는 이것 때문이라도 스포티지를 사는데 망설여진다 하시는 분들은 완전 신차 모델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차마카세입니다. 더 뉴 스포티지는 오토미션입니다. DCT의 덜컹거림이 고민이었던 분들은 눈길 한번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차로 돌아오겠습니다. 차마카세였습니다.